자, 여기 그 테스트 문제는 다 쉬운 문제들이죠. 그쵸? 지난 시간 사실 메인으로 했었던 거는 뭐예요? 자, 대칭성을 이용한 함수 적분, 그 다음에 주기함수 적분,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정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기본 적분에 관련된 거, 이제 뭐 그죠? 편의상 그냥 돼지 삼겹살, 그죠. 하하하하. 그죠? 대선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곱셈, 미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목셈 미분법에 관련된 거, 이렇게 5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봐줘야 되는 거고요. 이건 안 냈어요, 정적분에서. 지금 이거 다 정적분밖에 없어요. 안 냈어요, 여기 있는 거. 분수꼴. 미안해. 얘는 안 냈습니다. 분수꼴에 관련된 것도 안 냈어요. 자, 세 번째 거, 뭐예요? 치환적분에 관련된 거. 그쵸? 치환적분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적분에 관련된 거. 요게 지금 4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5번째 봐야 되는 게 대칭성에 관련된 적분. 여기 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1번이 우함수, 기함수 적분. 2번이 주기함수 적분.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를 좀 메인 쪽으로 봤기 때문에 1, 2번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자, 근데 그 대칭성에 관련된 적분은 사실 그 우함수 적분은 어차피 부정적분을 해야 되니까 걔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함수도 사실상 기함수랑 곱해서 이제 기함수가 되게 만드는 거. 그 내용으로 이제 기함수 적분에 관련된 거 1번으로 집어넣은 상태가 되고요. 기함수 적분.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대칭점이 원점이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적분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거까지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에 관련된 이쁜 세팅의 문제를 1, 2번에 관련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1번 우함수, 기함수 적분, 2번 주기함수 적분. 자, 그 다음에 3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환적분, 4번이 이제 부분적분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가 된 함수. 그냥 편의상 정적분 함수라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카테고라이징으로 풀이할 수 있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구간이 상수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안에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간이 상수만 돼 있으면 치환 처리해줘야 됩니다. 구간이 변수인 경우에는 이제 윗끝과 아랫끝을 똑같게 맞춰보는 것과 그 다음에 미분해서 처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혼합적으로 봐야 되는 걸로 피적분 함수에 x가 존재하는 경우 그때 x는 끄집어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일단 5번은 구간이 상수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치환해서 처리하는 걸로 들어갔고요. 6번은 사실 적분 구간이 변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윗끝 아래끝 똑같은 거 집어넣어 놓고 미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얘까지 포함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요거 피적분 함수의 변수 x가 들어가 있는 걸로 6번 지금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활용적인 부분이 있죠. 도함수의 활용으로 들어가 주는 거.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극한, 아니면은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아니면은 증가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 극대극소,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그 이후에 이제 방부등식에다가 활용하는 내용, 그 다음에 얘네로 이루어진 적분까지 등장을 할 텐데 사실상 이 활용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기본기 문제만 넣습니다. 어디까지나 얘는 우리 도함수 활용해서 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얘로 정적분으로 정의만 하는 것뿐인 거지 내용은 완전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부분은 어때요? 난이도가 다 높아요.
다 킬러급이에요. 다 킬러급. 그래서 우리가 놓을 수가 없어요. 뭐 물론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로 좀 순화시켜서 만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기만 먼저 탄탄하게 잡자. 그게 일단 핵심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자, 정적분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에 수투에서는 어때요? 넓이밖에 안 했어요. 그죠? 넓이밖에 안 했습니다. 다만 미적분에서 정적분의 활용은 뭐가 들어가느냐? 뭐 사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적분과 급수에 관련된 거. 그쵸?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먹기.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라. 그 다음에 수투에서 했었던 똑같은 내용, 그냥 넓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이건 뭐 그냥 어차피 내용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역함수 정적분에 관련된 내용. 솔직히 이것도 수투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수식적으로 적분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얘기. 그렇죠?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죠? 속도, 가속도 엄밀하게 따지면 속도와 가속도라기보다는 이동거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동거리에 관련된 거. 그래서 평면운동의 이동거리에 관련된 걸 기준으로 뭐가 나와요? 마지막 곡선의 길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 빼먹었다. 이동거리 들어가기 전에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안 썼구나. 미안해. 자, 부피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요. 그렇죠? 수투에서는 넓이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미적분에서는 부피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이를 싸서 부피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추가로 더 등장하는 거. 참고로 이 부피 만드는 게 어때요? 부피 만드는 게 계속 수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3점짜리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쩌리 같지만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와요. 내신 100% 나옵니다. 내신. 수능은 사실 100%까지는 좀 힘들어요. 근데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연습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관련된 걸로 내용 설명을 들어갈 거고요. 다 설명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문제까지 풀면서 들어가는 건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개념 위주로만 좀 정리한 다음에 이후부터는 그냥 개별적으로 시험 기간 마무리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중간에 그냥 끝날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제 풀면서 질문하는 걸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1, 2, 3, 4, 5, 6번에 관련된 것 중에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한 시간 안쪽에서는 한 번에 다 맞은 사람이 딱 한 명. 한 5분 걸렸어요. 한 5분. 자, 그 다음에 5개 맞은 사람이 한 명. 자, 몇 번 틀렸냐면 3번 틀렸어요. 근데 실수인 것 같아요. 금방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4개 맞은 사람이 한 명. 3번, 6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아쉽게 2개 맞은 사람이 2명이 됐습니다. 1, 2, 3, 6, 1, 2, 3, 4.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6개로 다 정리된 친구가 3명이었어요. 왜? 추가 시간을 7분을 갔어요.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저 다 고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저 다 고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5개 남은 사람이 2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1, 3, 6을 고쳤고요. 여기는 1, 2, 3을 고쳤어요. 그래서 2번 남은 사람 1명, 4번 남은 사람 1명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2번이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요게 시간이 걸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주기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아예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딴 거는 다 빼놓고 2번, 4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기가 2라고 돼 있어요. 주기가 2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2 커질 때마다 계속 똑같은 값을 가진다. 그렇죠? 물론 주기가 2면 이게 4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어차피 4마다 반복하는 건 당연한 소리니까. 그렇지만 2마다 반복되는 상태에서 0부터 1까지가 지금 2분의 1이래요. 몰라.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볼까? 2마다 반복된대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요. 자, 2, 4, 6, 빵. 그러면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몰라요. 어차피 함수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지금 2분의 1 나온대요. 이게 좌가 똑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가 1이래요. 와, 0부터 2까지가 1이래. 그럼 얘도 2분의 1이지 뭐. 괜찮죠? 모양이 대칭인지는 모르겠지만 넓이는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가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넓이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정적분이. 그렇죠? 정적분이. 자, 그러면 2부터 3까지 fx 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 fx 적분한 걸 구해달래요. 아, 이마다 반복되잖아요. 이마다 반복됐으면 2부터 3까지 적분하나 0부터 1까지 적분하나 둘이 차이가 있어요? 아, 당연히 없겠죠. 그쵸? 아니, 어차피 이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니까 0부터 1까지 정적분이나 2부터 3까지 정적분이나 다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얘는 3부터 5까지 정적분이에요. 3부터 5까지 정적분이에요. 아! 그럼 얘도 왼쪽으로 바꿔놓으면 1부터 3까지로 정적분해도 상관은 없을 거고, 자, 그럼 얘는 1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로 바꿔 먹을 수 있는데 사실상 얘도 또 이제 0부터 1까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0부터 1, 1부터 2니까 그냥 0부터 2로 봐도 상관은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그냥 1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어차피 3부터 5까지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 그래서 그냥 1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프는 몰라요. 반복만 되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4번. 이걸 모르면 안 되지. 4번. 그죠? 아니, 모른다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계산 실수가 나왔어요. 계산 실수가 나왔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엄청 빨리 잘 풀거든. 지금 얘는 급하게 풀다가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 빼고는 사실 별로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계산 한번 후딱 해볼게요. 자, 종류가 다른 두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할 거 적분할 거 할 때 삼각함수를 적분 쪽으로 가줘야 돼요. 자, 얘는 미분하면 x, 얘는 적분하니까 2분의 1 sin 2x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적 빼기 인테그랄 미적. 자, 그럼 얘는 전부 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sin 파이니까 빵. 0 집어넣어도 x 때문에 빵. 빵이에요. 얘만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거 적분하면 4분의 1 코사인 2x인데 코사인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가 또 나오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마마 날려주네요. 그럼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 1이죠. 아래 끝이니까 마이너스 또 붙여야 돼서 또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6번까지는 나 솔직히 말해서 6번 좀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6번 다 맞아서 놀랐어요. 6번. 사실 틀리면 6번에서 틀릴 줄 알았는데. 따봉.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정적분해 활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프린트 여기 있어요. 우리 안 줬지 이거? 그쵸? 여기? 아이고 우리도 오케이. 자, 교평수는 이따가 뽑아줄게요. 자, 개념 설명으로 교평수로 진행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요걸로 갔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반, 수일반 거기는 지금 교평수로 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할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어저께 나갔어요. 다음 주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오는 일요일에 정적분의 활용을 설명하게 돼요. 그쪽은.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좀 더 느린 상태예요. 그쪽이. 자, 그러면 여기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 일단 정적분과 급수를 한 번만 가봅시다. 자, 참고로 이쪽 내용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한다면 정의가 뭐예요? 정적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굳이 따지자면 정적분은 연속합이에요. 나는 연속합이라고 부릅니다. 왜 연속합이라고 부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1, 2, 3, 4, 5 다섯 개죠. 셀 수 있죠. 셀 수 있다라는 걸 가능할 이자의 세산자라 그래서 이산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1부터 5까지 이산적인 것들을 다 더한 거라 나는 시그마를 이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5까지 x를 싹 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x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5까지 다 튀어나와요. 1부터 5까지 다 튀어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게 1부터 5까지라고 할 때 이게 x는 실수 범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1, 2, 3, 4, 5 말고 중간에 있는 숫자만 1.1, 1.00000003 셀 수 있어요? 1부터 5까지 실수 못 세죠? 못 세는 이유가 뭐예요? 연속적이라서 못 세는 거예요. 연속적이라서.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 그 연속적인 애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합이라는 뜻의 서메이션의 S자예요. S자를 그냥 길게 쓴 것뿐입니다. 합이라는 뜻이에요. 합. 그렇죠? 연속적인 애들의 합. 연속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는 뭐냐? 시그마는 자,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합이라고 하는 서메이션의 S자가 그리스어로는 시그마예요. 순서가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S자랑 대응되는 애입니다. 자, 그거를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문자 시그마는 확통해서 표준 편차로 쓰고요. 대문자 시그마를 수열의 합에서 기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도 합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합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합이에요. 와, 그럼 얘는 이산적인 합, 연속적인 합. 그럼 둘 다 합이니까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죠. 있으니까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연속적인 합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합이냐? x가 1일 때의 함수값, 2일 때의 함수값, 3, 4, 5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속적으로. 자, 그러면 그 합은 그 x값은 y값이랑 똑같죠. 똑같잖아요. y는 x니까. 괜찮죠? 그 값을 계속 더해 나가다 보니까 넓이로 잡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우리가 이산적인 것들 놓고 볼 때 사과가 3개를 4줄을 쌓는다 그러면 어때요? 3, 3, 3, 3을 더해요? 아니, 3에다가 4를 곱하죠? 그건 실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개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 길이가 3짜리인 걸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 선을 계속 쌓아서 연속적으로 쌓아서 어디까지? 4가 될 때까지 계속 쌓아서 만들었다라고 쳐볼게요. 촘촘하게 이 안에 점들이 다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점개수 셀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세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곱하기, 얘랑 똑같이 그냥 곱하기로 생각해서 그냥 그 수치만큼 이 안에 점개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라는 개념, 넓이라는 개념, 부피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겁니다. 괜찮죠? 연속적인 애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도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연속적인 합을 넓이로 잡자. 그래서 사실상 정적분은 넓이랑 연관돼서 되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가 엄밀하게 따지면 넓이에요? 정적분이? 엄밀하게 따지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양수음수 다 껴있다고 쳐봐요.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 했어요. 합을 했어요. 그럼 합을 했으면은 합을 하잖아요. 음수가 나오잖아요. 넓이는 애초에 음수가 못 나오죠. 합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이 나오게 된 건 맞지만 넓이랑 정적분은 다른 거라고요. 괜찮죠? 다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거 찬찬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각형처럼 이렇게 직선만으로 나와 있으면 이런 건 넓이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곡선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울시에 뭐 넓이를 구해달라.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잖아요. 못 구해요. 왜?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몰라.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잘개 쪽에서 더하자. 그죠? 잘개 쪽에서 더하자. 그 잘개 쪼개는 게 헷갈리니까 4변 말고 3개의 변만 3개의 변만 일단 직선으로 두고 한 변만 한쪽만 곡선이 들어가게 한번 해볼게요. 자, 편의상 이렇게 생긴 도형에 대한 넓이를 구한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왜 4변이 모두 곡선이면 헷갈리니까 한쪽만 일단 해보겠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넓이를 구해볼 건데 에이 몰라. 헷갈리니까 좌표축에다가 한번 놓고 가볼게. 자,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곡선을 편의상 fx라고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x에마다. 그럼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생각한 건 뭐예요? 사각형이라 그랬잖아요. 사각형으로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가로랑 세로를 곱해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아요? 다르죠?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그렇죠?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려고 반토막을 냈어요. 등간격을 갔습니다. 자, 그래놓고 뒤쪽을 높이로 갔어요. 지금 일부러 내가 증가함수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증가함수 왁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치만 일단 보기 편하게 하려고 증가로만 잡은 상태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랑 이 넓이를 더했어요. 저기 일부러 양수로만 잡은 겁니다. 구간을. 괜찮죠? 자, 그럼 이때 넓이가 이만큼의 오차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또 잘라요. 또 4등분으로 잘라놓고 뒷부분을 높이로 잡아서 넓이를 구해보니까 이제 이만큼의 오차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8등분으로 가보세요. 또 더 잘게 쪼갰어요. 8등분으로 쪼개서 이제 뒤에 거를 또 높이를 잡고 넓이를 구해보니까 이만큼 오차가 또 줄어드는구나. 어때요? 쪼갤수록 실제 넓이랑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이야, 그럼 무한등분하자. 그죠? 무한등분하자. 무한등분하면은 한없이 가깝겠지. 그쵸? 자, 근데 인간이 무한등분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인간은 절대 무한등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아예 그냥 n등분, 미지수 등분을 해놓는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서 잘게 쪼갠 상태를 강제로 만들어내는 그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러면 등분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가로 길이가 다 똑같아서 사람이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분으로 잘라놔요. 자, 그럼 이걸 n등분했다고 쳐볼게요. 편의상 가로 길이를 a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n등분된 상태에서는 얘가 n분의 a가 될 거예요. 좌표가. 얘는 n분의 2a가 될 겁니다. 얘는 n분의 3a가 될 거예요. 자, 한참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k번째라고 했을 때 n분의 ka가 되겠고, 마지막 얘는 n분의 n번째, 그쵸? na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걸로 실제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n등분된 상태에서. 그럼 가로 길이는 n분의 a예요. 자, 그러면 세로 길이는 얼마예요? n분의 a를 집어넣은 요 상태의 함수값이 fn분의 a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가로는 n분의 a, 세로는 fn분의 a. 그래서 fn분의 a를 구해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도 가로 길이는 똑같이 n분의 a예요. 그쵸? 다만 높이가 뭐예요? n분의 2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가로는 n분의 a, 세로는 fn분의 2a. 그쵸? 그걸로 넓이를 또 구하게 돼요. 그쵸? 다시 한번.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fa 곱하기 fn분의 2a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거를 계속 더해요. 어디까지 더해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또 가로 길이는 n분의 a겠죠? 높이는 얼마예요? f, n분의 na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그대로 쭉 간다 그러면은 n분의 a 곱하기 fn분의 na. 그렇죠? 이게 그냥 fa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n등분한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했어요. 자, 거기다가 뭘 한다고요? 극한을 취한다고요.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얘는 한없이 뭐에 가까워진다고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는 거야. 이걸로 수렴에 들어갈 거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걸 뭐라고 써요? 아우! 총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 fx를 싹 다 더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아, 얘 수렴 값이 이거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fx는 그래. 이제 세로 길인 걸 알겠어요. 이 dx가 뭐예요? 미소한 가로 길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내가 만약에 어떤 x 지점이 있다. 그러면 높이는 fx잖아요. 가로 길이가 dx라고요. dx는 x축에 대한 점과 점 사이 거리 같은 느낌입니다. 인접한 점 사이 거리. 그래서 극도로 작은 변화량, 미소 변화량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이게 가로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엄밀히 따지면 dx는 뭐냐면 윗끝에서 아래끝을 뺀 걸 무한대로 나눈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괜찮죠? 얘를 n등분한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간 거랑 똑같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를 뒤집어주면 마이너스 나오는 게 dx가 음수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거는 일단 참고적으로만 생각해요. 자, 얘가 얘랑 똑같다는 것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바꿔 쓸게요. 아우, 보기 안 좋잖아. 시그마로 바꿔볼게요. 그렇죠? 왜? 얘는 어차피 수열의 합이니까. 자, 그럼 얘는 1항, 2항, n항이죠. 그러면은 k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느냐? 가로 길이는 전부 n분의 a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k번째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k번째 높이는 어떻게 돼요? 아, f에다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되지 뭐. 괜찮죠? 그래서 f, n분의 ka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이거를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가 1부터, 그쵸? 1부터 n까지예요.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n분의 a 곱하기 f, n분의 ka를 k가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극한을 취해줌으로써 정적분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괜찮죠? 자, 이거를 우리는 쉽게 어떻게도 바꿔요? 시그마. 아예 어차피 무한대잖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급수의 급수.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하는 거. 그걸 우리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잡은 것 뿐입니다. 괜찮죠? 부분합의 극한. 자, 그래서 급수는 꼴에 따라서 정적분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정적분으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옛날에는 이 정적분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더했다고요. 이해되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갈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시그마가 합이에요. 인테그랄이 합이에요. 아, 그럼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구나. 근데 생각해 볼게요. 이산적인 합을 연속적인 합으로 바꾼다는 게 원칙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 당연히 변수 봐야 돼요. 그렇죠? 변수 봐야 됩니다. 왜? 변수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변수 k예요. n이라 그러면 안 돼요. k가 변수예요. k가 변수. n은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려고 쓴 것뿐인 거지. 그렇죠? k가 변수입니다. 그 k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x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x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k는 봐봐요. 1부터 n까지 가요. 아예 n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실수적으로 바꿔요? 그렇죠? 애초에 숫자가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실수 움직임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무한등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 무한등분을 했구나. n으로 나눴다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n으로 나눈 거기는 하지만 그 n이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상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2,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4, 무한대분의 5 이렇게 가잖아요. 어때요? 이게 마치 실수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바꾸려면은 k는 그대로 바꾸면 안 되고 반드시 n등분된 상태에서 x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k는 혼자 안 다녀요.
N이라는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등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N등분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딱 K랑 동일 차수의 N만 분모에 있는 것만 일단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괜찮죠? 자, 그래서 수능 끝날 때까지 도저히 모르겠다. N분의 K만 X로 바꿔요. 자, 이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도저히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 N분의 K만 X로 바꾸면 돼요. 얘만 할 수 있으면 정적분과급수 수능 때까지 한 문제도 안 틀릴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N분의 K만 X로 바꾸라고요. N분의 K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N분의 K를 X로 바꿨어요. N분의 K를 X로 바꿨으면 문제는 이거예요. 아, 우리가 변수만 바꾸면 돼요? 아니, dx 바꿔야 돼요. 그렇죠? 미소 변화, 가로 길이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가로 길이를 바꾸려고 보니까 여기서 가로 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n분의 a죠. 그렇죠? n분의 a. 얘 지금 x의 변화를 생각해 줘야 되는구나. 근데 아까 봤지만 x는 지금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얘는 최소 변화, 그러니까 미소 변화잖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변화가 나올 수 없는 최소 변화예요. 그럼 여기서는 변화 어떻게 돼요? 인접한 항 사이 관계가 제일 거리가 짧죠? n분의 1이에요. 괜찮아요? 공차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n분의 1이 사실상 dx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괜찮죠? 이거보다 짧은 거 있어요? 변화가? 지금 이 상태에서 x의 변화 중에 가장 작은 변화잖아요? x의 변화는 전부 이렇게 간다니까.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이렇게 간다니까. 그렇죠? 가장 짧은 차이는 얼마예요? n분의 1이죠? 그렇죠? 이거보다 작은 거가 없잖아요. n분의 1, n분의 1. 인접한 차이가 제일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분의 1이 dx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k의 변화가 1부터 n까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x의 변화도 잡아줘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도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x의 변화를 볼 겁니다.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k가 1일 때 얼마예요? x는 n분의 1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 k가 어디까지 가요? n까지 가죠. 그럼 n분의 n 얼마예요? 1이에요. n분의 1부터 1까지 간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다시 한번 n은 얼마로 간다?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얘는 n분의 1이 아니고 0으로 잡아줍니다. 괜찮죠?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리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다시 한번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꿀 거예요. 하지만 시그마는 무한등분되지 않으면 못 바꿔요. 그래서 리미트랑 시그마가 합쳐져서 급수만 인테그랄로 바뀝니다. 괜찮죠? 자, 요게 다시 한번 인테그랄이에요. 자,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n분의 k를 x로 바꾼다 그랬어요. fax예요. 그렇죠? fax. 자, 그리고 n분의 1을 dx로 바꾼대요. n분의 1을 dx로 바꾼대요. 얘는 x, 얘는 dx. 그럼 a 곱하기 dx네. 그렇죠? 그래서 a 곱하기 dx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끝이 얼마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요. 위 끝이 얼마로 간다고요? 1로 간다고요. 자, 다시 한번 아래 끝이 0, 위 끝이 1. 얘 지금 다 바꿨죠? 괜찮아요? 얘랑 얘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얘가 지금 이거라고 그러는데 얘랑은 좀 다르지 않나? 다르죠? 달라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를 t로 치환했다. 그럼 a 곱하기 dx가 dt가 되죠? 그럼 얘 인테그랄. 어차피 얘를 t로 치환했어요. 그럼 ft. 그 다음에 a dx는 dt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0 집으면 t는 빵이고요. x에다가 1 집으면 t는 a가 될 거예요. 똑같잖아요. 괜찮아요? 같은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다시 한번. 모르겠으면 n분의 k만 x로 잡아주면 돼요. 무조건 다 풀립니다. 무조건 다 풀려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시를 한 번만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자, 일단 정적분과 급수 연속합이라고 하는데 그냥 얘만 써요. 냅둘게.
자, 1번 설명해 볼게요. 1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제곱, n분의 2제곱, n분의 n제곱.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극한은 어떻게 구하지?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하지만 이걸로 안 쓸 거예요. 무슨 방법이냐? 진짜 그냥 수열의 극한으로 할 거야. 수열의 극한으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분모 n제곱인데 n 곱했죠? n세제곱. 분의 1제곱, 2제곱부터 n제곱이죠?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다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죠? 자, 이걸로 안 풀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세제곱분의 얘는 뭐예요? 설마 그 거듭제곱의 합을 까먹진 않았겠지? 그렇죠. 6분의 n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분모가 3차네. 분자도 3차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6을 곱할게요. 6n 세제곱 분의 3차는 2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3차 계수만 보면 되니까 3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걸로 안 한다 그러는 거야? 이 분자가 지금 2제곱이니까 그렇지 이거 5제곱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풀죠? 분자가 5제곱이면 못 풀어요. 우리 거듭제곱의 합은 3차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예요? 지수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초함수 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야. 그렇죠? 얘는 거듭제곱의 합이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서 정적분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바꾸려면 일단 인테그럴로 바꾸려면 시그마로 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쵸? n분의 k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되죠? 괜찮아요? 얘 안 괜찮으면 안 돼. 진짜. 얘 안 괜찮으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왜? 얘가 지금 1항이고 얘가 2항이잖아요. 얘가 지금 n항이죠? k항은 얼마예요? n분의 k제곱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n분의 k제곱을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들어간다? n분의 k를 x로 잡아보자.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n분의 1은 dx가 되겠네. 그쵸? 왜? n분의 k는 공차가 n분의 1이니까. 그게 제일 작잖아요. 그게 x의 최소 변화랑 똑같다라고요. 그러면 리미트랑 시그마랑 합쳐서 어떻게 된다? 인티그랄이 된다. 아래 끝은 n분의 1이니까 빵으로 가고요. 위 끝은 n분의 n이니까 1로 간다고요. 다시 한번 인테그랄 아래 끝, 위 끝 0부터 1까지 x제곱의 dx라고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계산하면 3분의 1 x세제곱에 0, 1로 들어가니까 얼마? 3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다시 한번. 모르겠으면 n분의 k만 x로 잡으면 돼요. n분의 k만. 자, 2, 3, 4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되는 친구들은 딴 거 계속 풀고 있어도 돼요. 2, 3, 4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2번만 설명해 볼게요. 2번만. 괜찮으면 그냥 뒤에 거 풀고 있어도 됩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파이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사인 n분의 k 파이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n분의 k만 x로 잡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n분의 1이 dx입니다.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이고요. n분의 k의 장점은 k가 1부터 n까지 가면 그냥 맨날 0부터 1까지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급수는 인테그랄로 아래 끝 위 끝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사인 x파이 사인 파이 x 그 다음에 n분의 파이는 파이 dx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적분한다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가 되겠고요. 0부터 1까지잖아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0 집어넣으면 아래 끝이니까 플러스 코사인 파이 코사인 빵. 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마니까 플러스 1. 코사인 0은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답이 2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정적분으로 가니까 우리가 얘가 2인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못해요. 그래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분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자, 3번. 1분 있다가 설명할게요. 뭔가 멈췄다. 이게 K가 무조건 분모에 N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N분의 1이 왜 있지? 강제로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얘는 n의 n분의 n제곱으로 써도 되죠.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ln n의 n제곱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부터 n 플러스 n 그리고 전체 n분의 1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ln n개죠. 항 n개지. 하나씩 다 줄게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n분의 1 1 플러스 n분의 2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k가 돼요. 오케이. 답은 확실히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처음 듣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3번. 똑같아요. 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시그마 잘 돼 있습니다. n분의 k만 x로 잡아요. 모르겠으면. 그쵸? n분의 1은 d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랑 시그마 합쳐서 인티그랄로 바꿔주고요. n분의 k를 x로 잡는 순간 아래 끝은 n분의 1이니까 0이고요. 위 끝은 n분의 n이니까 1이라고요. 그렇죠? 자, 리미트 시그마랑 아래 끝, 뒤 끝 다 바꾼 거예요. n분의 k x니까 2x죠. 2x제곱. n분의 1이 dx니까 2dx예요. 이게 계산하면 끝난다. 괜찮죠?
자, 그러면 4x제곱에다 2배 쓰니까 8x제곱. 8 앞으로 빼내고 0부터 1까지 x제곱이라고 적분한다면 3분의 8 x세제곱에 0이 들어가니까 답이 3분의 8로 나옵니다. 자, 4번도 1분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x제곱이 아니고 n분의 k만 x니까 2x 통째로 제곱인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통째로 x로 바꾸고 싶어서? 그거 설명해 줄까? 그치. 내가 봤을 때 이 한 방법만 연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실수가 굉장히 적죠, 그러면. 사실 통째로 치환해서 문제 풀 수도 있습니다. n분의 2k를 치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1 플러스 n분의 2k 같은 거를 통째로 x로 치환할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전이었다면은 여러 가지로 처리하는 거를 좀 설명을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수능의 입장에서는 정적분과 급수에 대해서 힘을 굉장히 많이 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꿀 줄만 알면 돼요. 계산 어차피 그냥 치환적분하면 이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는 거에 초점만 맞춰두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너무 힘주면서 연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왜냐면은 dx는 x의 미소 변화량이죠. 극도로 작은 변화예요. 진짜 확대 끝을 했을 때 인접한 두 점 사이에 간격이 dx인 거지. 그러면 x랑 k를 갖다가 바꾼 거잖아요. n은 상수지. x의 가장 작은 변화를 dx로 잡았으니까 n분의 k의 가장 작은 변화를 dx랑 동급으로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n분의 k는 k 집어넣어 볼게. 어차피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n분의 5, n분의 6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차이가 얼마예요? 그치. 그래서 걔를 dx로 잡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은 변화가 없으니까. 오케이. 다들 이제 좀 감이 다 잡힌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헷갈리면 뭐만 하라고요? 진짜 수능 끝날 때까지 이것만 생각해요. 급수면은 정적분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와, 그럼 잠깐만, 이 단원에 있는 모든 급수는 전부 다 정적분으로 돌릴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뭔가 꼴이 맞아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분의 k를 x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dx에 해당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다 치환적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미분이 곱해져 있어야 치환적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dx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은 가로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정적분으로 못 바꿉니다. 급수라고 해서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n분의 k를 x로 잡았고 n분의 1을 dx로 잡았으니까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아유, 맨날 아래끝 위끝이 0부터 1이 되니까 k가 1부터 n이면은 n분의 x를 dx로 바꾸는 순간 n분의 1도 1부터 n도 다 쉽게 바뀐다고요. 실수 나올 여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수월해져요. 그렇죠? 자, 얘는 얼마지? 이거 부정적분하면은 4x 플러스 x제곱의 2배. 그거를 0부터 1까지 집어넣었으니까 5, 20. 그쵸?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뻘소리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뻘소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예전에 급수할 때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급수라고 해야 될까? 아, 급수에서 리미트 n1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급수 중에서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당연히 급수는 수렴 안 합니다. 근데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경우 중에서도 급수가 발산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n분의 1. 괜찮아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쵸? 이거 다 더해서 무한대로 가잖아요. 이거를 정적분으로 돌려서 증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쟤는 꼴이 되거든. 이거 왜 발산하는지 이해됐죠? 얘보다 작은 게 이렇게 가잖아요. 얘보다는 이게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5분의 1은 이제 8분의 1로 바꿔서, 그럼 8분의 1이 4개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무한대게 나오니까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정적분으로 한번 돌려서 가볼게요. 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k분의 1인 거. 괜찮아요? 그쵸? 그럼 잠깐만. 급수네. 정적분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K는 반드시 n등분이라는 신발을 신고 다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아이고 n으로 나눠주자. 그쵸? n으로 나눠주자. 없는 걸로 나눴으니까 n 다시 곱해줘야 되겠지. 그쵸? 이해되죠?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 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얘를 x로 잡아볼까? 아이고, 그럼 얘는 dx가 되겠네. 그쵸? 아이고, 얘는 인테그랄이네. 아이고, 얘는 0부터 1까지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분의 1 dx랑 사실상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x분의 1은 적분하면 뭐 나와요? ln이에요. 그죠? ln. 원래는 절대값이지만 구간이 양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x라고 잡을게요. 자, 이거예요. 우와! 그럼 얘는 잠깐만. 1 집어넣으면 빵인데? 얘는 빵인데? 근데 봐봐요. ln0. 이거 정의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k는 1부터 갑니다. 자, x 범위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n분의 1부터 n분의 n까지예요. 그쵸? 얘는 정확하게 1이 맞아요. 정확하게 1이 맞아요. 얘는 정확하게 0이에요. 아니, 0에 수렴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0 플러스에요. 0 플러스. 괜찮아요? 0 플러스에요. 0 플러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얘는 0 플러스부터 1까지라는 거예요. 0 플러스부터 1까지라는 거예요. 0 플러스부터 1까지라는 거예요. 자, ln 로그 함수를 놓고 보면은 1 집어넣었을 땐 빵이에요. 0이 우극한이잖아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요. 괜찮아요? 0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인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발산하는구나 라는 걸 정적분으로 돌려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게 발산하는 걸 증명하는 걸 왜 보여준 거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K가 n등분이 없으면 n을 강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K는 n등분 아니면 절대 급수로 못 바꿔요. 정적분으로 못 바꿔요.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왔으면 무조건 일단 n으로 나누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n분의 1이 별도로 따로 나와 있어야 돼요. 마치 치환조건될 때 성미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괜찮죠? 오케이. 그것만 꼴을 맞춰준다 그러면 다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 못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얘는 x분의 1의 그래프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 0 플러스부터 1까지 적분한 거야. 이게 다 넓이 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무한대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적분 개념에서 봐도 되고
부정조건에서 극한값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는 자 바꿀 수 있다는 걸 좀 충분히 생각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한 문제만 저기 심심하겠는데 7번 푼 사람도 있겠지만 7번 딱 하나만 하고 정적분과 금수는 넘어갑니다. 7번까지만 하고 힌트 좀 줄까? 얘는 되게 잘했죠.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거 정적분을 못하겠네. 이건 안 되겠다. 미안, 얘는 그냥 뺄게요. 왜냐면 이게 적분하려면 이거 삼각치환 해야 되거든? 미안. 레벨 3급은 맞는데, 이거 삼각치환이라서 좀 안 되겠다. 이건 나중에 내가 먼저 좀 언급해놓고 빼야 되겠다. 자, 항상 K는 동일 차수의 N등분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 못 풉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정적분으로 바꾸기 힘들어요. 시그마를 인티그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열의 합 형태로 세팅 먼저 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수열의 합으로 바꾸면. 그쵸? K번째 항을 생각해봐요. N세제곱 플러스 K세제곱분의 K제곱으로 나오겠죠? 그쵸? 일단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주고요. 아이고 그러면 K가 두 군데 나오네. 분모의 K세제곱, 분자의 K제곱. 그러면 분모의 K세제곱은 그 안에 분모로 또 N세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분자의 K제곱은 분모의 N제곱으로 또 나눠줘야 됩니다. 무조건 N등분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못 바꿔요. 잘했는데? 그럼 분모 미분하면 분자잖아요. 분수적.
기본적분 안 되지. 분수꼴이네. 가분수 아니네. 그럼 진분수는 제일 먼저 생각할 거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 되면 인수분해해서 부분분수. 3x제곱 하는데. 응. 아니 3은 그냥 곱하면 되지. 자,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분모 분자에다가 n세제곱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하트 찍기 하면은 1 플러스 n분의 k의 세제곱. 근데 잠깐만. 분자는 그러면 n세제곱분의 k제곱이잖아요. 뭐야. k는 2제곱인데. 뭐 두 개만 주면 되죠. n분의 k제곱으로. 그럼 n이 하나가 남잖아. n분의 1이 하나 남잖아. 남는 건 어차피 dx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dx로 써야 돼요. 뒤로 빼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나면은 이제 끝났다. 그렇죠? n분의 k는 x로, n분의 1은 dx로. 그 아래 거 뒤 끝은 맨날 0부터 1까지 되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x제곱 dx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다 눈치채서 온 상태예요. 자,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계산해서 막히면 안 돼요. 기본 조건 돼요? 미분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찾을 수 있으면 한 번 해도 돼. 찾을 수 있으면. 미분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 한 번에 생각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도 돼요. 근데 안 보인다면 기본 조건 안 되면 분수 조건인지 봐야 되겠죠. 분수꼴 맞잖아요. 분수꼴. 그럼 분수꼴인데도 내려가는 건 뭐냐? 분수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분 방법 몇 가지를 벗어나면 이제 내려가는 거라고요. 일단 검사 한번 해봐야지. 분수꼴 조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가분수인지 아닌지 본다라는 거예요. 몫을 빼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3차고 얘는 2차니까 몫을 빼낼 게 없죠. 그럼 이제 진분수꼴이잖아요. 그럼 진분수꼴이면 당연히 두 가지를 봐줘야 된다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분모 미분한 게 분자 꼴인지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원래 얘는 치환 적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수 적분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와, 이게 분수 적분인데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가? 분모를 미분해봐요. 3x제곱. 3x제곱? x제곱인데? 뭐 3을 곱하면 되지. 괜찮죠? 되는구나. 만약 이거 안 통하면 어떻게 한다? 부분분수. 분모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분모가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분수 적분이라도 내려가는 거예요. 치환 적분으로. 근데 치환해서 속미분 요소가 없다거나 치환할 게 딱히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 적분으로 간다고요. 분수꼴인데도 불구하고 부분 적분으로 하는 애가 있어요. 와, 근데 잠깐만, 부분 적분으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대칭성 확인하면서 혹시 기함수처럼 빵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생각 해줘야 된다고요. 그걸 다 검토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출제자가 잘못한 거라고요. 고등 내용이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안 될 리가 없다고요. 고등과정 끝날 때까지 이 5개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게 단 한 문제도 안 나와요. 30년 수능 역사상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칼같이 세팅해놓고 이 안에서 계속 고민하라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순서대로 내려가라고요.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생각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그냥 딱 보고 뭔가 직관적으로 번뜩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미적분의 적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순서대로 내려가요. 순서대로. 그렇죠?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미분에서 얘 꼴 나오는 게 보이나? 안 보이면 그냥 내려가는 거야. 분수꼴인가? 분수꼴 아닌데? 그럼 치환해도 되나? 속미분이 없는데? 그럼 부분 적분인가? 서로 다른 두함수 곱인가? 안 되는데? 이러고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1분 10초만 한 번만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잘했어요. 오케이. 아이고, 미안. 그죠? 3 주고 3분의 1 빼놓고 3분의 1 곱하기 ln 절대값 1 플러스 x 세제곱으로 쓰자. 윗끝 아래끝 얼마? 0부터 1까지. 자, 1 집어넣으면 ln 2죠. 3분의 1 ln 2예요. 왜? 0 집어넣었다고 무조건 0 아니에요. 다항함수처럼 0 집어넣었다고 무조건 0 나온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게 훨씬 많아요. 다만 얘는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진짜 실수 많이 나오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로 0도 꼭 다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답은 3분의 1 ln이. 자,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뒤쪽으로 가볼게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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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나 숙제. 알았어, 내가 바꿀게. 1분은